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미국 시장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강했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하락 출발 비슷하게 만들어냈었던 시장 시점에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다는 얘기죠. 자, 분위기도 또 뛰어났고요. 또 악재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CP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괜찮아, 파월은 무시해,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중국이 어제부터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보복성 비자 중단 조치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다시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도 같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중국의 비자 중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동학개미들이 새해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를 줄줄이 매도를 쳤다라고 합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 삼성전자는 매도 안 한 주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부분과, 또 동학개미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합니다. 동학개미 이제 없죠? 동학개미는 이제 없고요. 삼성전자를 왜 매도했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111. 네,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1월 11일이라고요. 네. 자, 수요일인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CPI 지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또 거기에 대한 예상치를 미리 알고 있죠. 요즘에는 먼저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리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초반은 일단 마이너스, 약세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됐는데 장 마감에는 훅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발언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몸을 좀 움츠렸던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0.5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됐고요. 흐름 자체도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침 시점보다 쭉 치고 올라가면서 끊김없이 막판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자, 이런 것이 특히나 향후에 발표될 경제지표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었고, 악재를 정면으로 맞받아친 모습이었다는 부분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물가 안전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다. 그래서 대중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제공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둔화시키는 것과 같은 인기 없는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다른 연준 인사도 또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까지 추가 조치를 취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할 일이 더 많고 그래서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점점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지만 이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폭을 크게 낮추게 된다면 시장은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0.25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정상화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금리의 어떤 상한선을 못 박아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된다면은 뭐 두세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끝난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본다라면은 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니면 연준 인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CPI 지표 몇 나오지?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이번에 CPI 지표는 12일날 목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네, 수치가 6.6, 6.5 이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것도 더 이제 큰 폭으로 이 지수 포인트가 하락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다 알고 있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듣던 얘기 또 듣는 거 지겹고, 파월 얘기하는 거 지겹고, 일단은 지표 보고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 그건 알았고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 둔화가 될 테니까 니들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0.25 아니겠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배짱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여전히 연준이 언제쯤 긴축을 중단할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CPI가 발표될 때까지 그래서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연준이 언제쯤 긴축을 중단할지, 긴축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반기로 다 알고 있으면서 뭘 언제쯤 긴축을 중단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긴축이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인가, 지금 이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모두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니들 짓거리들 짓거려, 이런 식이고, 연준이 긴축의 정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지금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즉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정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점을 정점으로 볼 것인지, 이거는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금리를 이제 급하게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이런 0.75씩 올리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정점이 지나는 것이다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완전히 중단되는 그 시점을 네, 정점을 볼 것인지, 요거는 이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0.25씩 올라가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기 이전부터 진행됐던 내용들이고, 또 뭐 실업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있는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이제 긴축이 진행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정점에 이른다라는 그 표현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 즉 인플레이션을 겨냥한 금리 인상이 어디서 멈출 것이냐, 이걸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폭이 뚝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2월 달부터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요일 CPI 지표가 나오고 주 후반에 실적 시즌이 시작됐을 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다 흡수하고 나서 2월 FOMC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네, 악재 다 소화하고 변동성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대감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뭐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CPI 지표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I 지표가 나쁘게 나와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해지는 상황으로 가겠습니다만, 지금은 나쁘게 나올 확률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되는 거고요. 2월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79%나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확률이요. 그래서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그런 상황들은 종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도 좋은
바람이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저항대에 걸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분위기는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우리는 내일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변동성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중국의 이야기죠. 중국. 이놈들은 진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물볼기를 좀 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우리한테 크게 영향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중국이 한국과 일본인에 대해서 비자를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복성이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뭐 지배적이죠. 네, 중국이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라고 되었습니다. 16개국 정도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입국 방역 강화 뭐 이런 제한 조치를 취했죠. 근데 이 중복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입국 전, 그다음 입국 후 검사 뭐 이렇게 취하는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강화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인데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까이 올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외무성은 항의를 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뭐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한국이 조금 더 유화적인 느낌이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하죠. 네, 아무튼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기 비자가 중단이 됐어요. 장기 비자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비자에는 일단 뭐 관광, 개인적인 방문 뭐 등등등이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상업 무역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중국 쪽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걸 보러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주재원들은 들락날락하기는 괜찮다고 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보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비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비자가 나오려면은 이제 중국 지방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식이고요. 중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어떻게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단기 비자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1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방역 강화 조치는 지금 2월 달까지 예상되고 있거든요. 2월 달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걸 뭐 풀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소수의 국가가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개소리를 walwal 지저댔는데 얘가 왈왈이 아니라 왕왕 지저댔네요. 왕 대변인입니다. 왕원빈 대변인이잖아요. 이 중국의 이제 왕서방이네. 이 왕서방이 왕왕왕 지저댔어요. 이거 들을 필요 없는 얘기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한국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자 중단으로서 막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국 본토에 여행을 갈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크게 충격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사업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함은 있겠죠. 다만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런 빈도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지랄이야? 그냥 뭐 봉쇄 조치 정도 생각하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보죠. 한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막았어요. 근데 중국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잖아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전히 파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국은 가지 맙시다. 이런 어떤 정치적 선동성이나 뭐 이런 국민 정서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반한 감정이나 반일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풀려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대신에 뭐 너희들 미국이나 저 캐나다나 뭐 유럽으로 여행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인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놀러 가기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한국, 일본 선택한 이유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뭐 동남아에 어차피 다녔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뭐 여행의 어떤 수요가 감소하다니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사실에 좀 중요를 하셔야 돼요. 이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강하게 들어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이게 1월 말까지 또 2월 말까지 점점점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중국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단계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죠. 이거는 지금 대사관이 뭐 조치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명절을 앞두고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족 친지들을 보려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만 조금 불편할 따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러든가 말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뭐 방역 조치를 점점점 완화하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뭐 우리 완화했으니까 너희도 완화해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완화 안 하면 뭐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도 나가는 사람은 풀어주고 들어온 사람을 맡게 되면 지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여주기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완화시키고 지금 일시적인 어떤 방역 강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죠. 왜? 중국이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했어. 다른 나라들은 다 그 강화 조치하는데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한다라면 얘네들은 호구로 잡힐 수 있잖아요. 이 뭐 정치가 멍청한 거요? 시진핑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인민들이 또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우리도 여기다 맞대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조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단기적인 악재성 재료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뭐 한한령을 다시 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국인에 대한 중국 입국을 일단 단기적으로 제한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뭐 그거는 별다른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리오프닝주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이거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골치 아픈 이야기지 우리랑은 별 관계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동학개미의 변심, 새해 들어서 3전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도대체 왜 파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계속 비꼬는 이야기죠. 네, 자식한테 물려준 다음에 왜 파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약 7천억 원 정도를 팔아먹었다. 대신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삼성전자를 사들였는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하락이나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를 싸게 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를 낮춰서 사야 되는데 높은 상황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관이 122억 원어치 팔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 얘네들은 장 초반에 신나게 팔아가지고 주가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지들도 다시 사들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물량 다 뺏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던 지난 연말과 연초 시점에서 많이 던졌고요. 연초가 들어오면서 또 반대 매매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더 이상은 안 돼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는 부분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못 던지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라도 건지자 하면서 던졌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한 가지 밑에서 산 단기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물량 모두를 누가 받았다? 외국인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받아가는 이유는 실적도 나쁘고 뭐 이것도 안 좋고 다 그지 같은데 왜 그랬을까? 자, 지금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흥미로운지 모르겠지만 실적과 따로 노는 삼성전자 주가가 흥미롭다. 자, 실적이 안 좋은데 외국인 매수 1위는 왜 나온 것이냐?
자, 그 실적 이야기를 누가 터뜨렸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뭐 부진한 거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그 부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고 주가에 반영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언론사에서는 뭐 어닝 쇼크니 큰일 났네, 뭐 완전히 뭐 끝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이제 슬슬 분위기가 이제 개인들이 떠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매집이 끝나는 단계가 되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뭐 지켜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뭐 반도체 다시 날라오르나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또 증가세를 보일 것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이 기사는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감소된 건 맞아요. 그냥 1분기 때도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어봤자 지금 이번 상반기 전으로 빠르면 1분기 안으로 실적 개선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주식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네, 좋아지는 거 이미 확인된 다음에 뉴스에 나온 다음에 올해 분위기 좋대더라 라고 얘기 나오는 그 시점에서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거 보고 매도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선반영되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그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다가 지금 정부의 반도체 세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기업들 실적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좀 덜 낸다는 것은 일단 돈이 남아 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월급을 100만원 받아가지고 세금을 70만원씩 냈었는데 이번에부터 세금 혜택이 일어나서 50만원만 내라 그러면 나는 20만원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남는 것이 20만원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뭐가 돼요? 실적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부진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조만간 좋아져요 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뭐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냐 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일단 올라간다고 생각하려면 삼성전자도 반등한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진다 이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앞으로 2700도 가고 3000포인트도 가고 계속 상승할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야.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지금은 시장이 바닥, 삼성전자도 주가가 바닥. 네,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도 올라간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일단 생각하고 계신다면 삼성전자 파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일단은 네 올해 네, 연말쯤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배당 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조금 더 네, 버텨보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3전의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조만간 다가올 거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들고 계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이 무시해버렸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 CPI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쳐다보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는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비자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 당장은 뭐 악재될 것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안 가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네, 많이 갈 수도 없어. 왜냐면 노선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뭐 이유도 별로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우리한테 영향받을 거 없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뭐 입출국을 전부 다 막는다든지 한한령이 다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조치가 나오면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동학개미들이 새해 3전을 매도했다는 얘기인데 동학개미 지금 없어요. 아시죠? 네, 동학개미는 이미 없어졌고요. 그냥 개미 투자자가 하는 게 맞는데 뉴스에서는 동학개미를 계속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새해 들어 3전을 매도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네, 못 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노린 사람들, 그때 못 팔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팔아먹고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매도하지 마시고 물량 뺏기지 마세요. 네. 이것을 외국인들이 왜 여기서 받아갔을까? 걔네들이 뭐 빙다리 핫바지라서 사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바닥일 때가 가장 무섭고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를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뭐 당장 끝이 안 날 것처럼 보이지만 곧 끝나요. 금방 끝나고 금방 네, 아침이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이용하시고 또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호황이 앞서지 않은 주가 폭락은 없다. 또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은 호황도 없다. 호황일 때 투자자들은 특히 방자하다. 행복감이 쌓인 그들은 풍선이 터질 수 있다는 걸 망각한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불황이 없는 주가 상승은 없습니다. 네, 주가 상승, 불황이 있고 나면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다 마찬가지야. 이게 시장이 약간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점에 달았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폭락,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급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잘 타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호황일까요? 아니면 불황일까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호황인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나락에 있던 것이 극락으로 가고, 극락에 있던 것이 나락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게 약간의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건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투자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